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공천 헌금 의혹 요거 우리가 이제 짚어볼 건데 요거 인지하고도 당이 조사를 안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김현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글쎄요. 했어요. 예. 제가 녹음 파일 언제 공개할 겁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네. 시원시원하게 이수진 전 의원에게. 그렇죠. 네네. 일면식도 없는데 답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만 별건 했는데도. 없을 것 같아. 일반 전화로 했다는 건 네. 내용에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막았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통화 내용 녹음에. 통화 내용에. 아니 근데 문제는 네. 목소리가 나오고 네. 그 네네. 목소리가 지금 김현지 실장의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내가 받았고 당 대표실에 뭐 전달했어라든지 네네. 전달할 거야라든지 이게 네. 아마 그 정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네. 문자로 있는 거랑 네. 목소리가 나온 거랑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혜원 장관 지명자도 저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나는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된 그 폭로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가 이 네. 음성으로 들리는 거는 완전히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네. 소름 다르잖아요. 끼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육성이 만약에 지금 그 김현지 실장 목소리가 담긴 육성이 공개가 되면 또 다른 파급이 있을 것이다.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도 뭐 그 안에 내밀한 얘기가 왜냐면 있었겠어요. 저한테도 예전에 그냥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네. 나눴던 것들은 일반 전화로 한 게 있거든요. 그건 네. 녹취가 있어요. 저도 녹음 파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아무 의미 없지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씩 짚을 거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 대통령의 비밀 이재명의 비밀 경기 김병기 이 양반이 계속 일일 의혹 쌓았을 때 그만뒀으면 원내대표만 내려왔어도 그냥 사그라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티다 결국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가 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인 공천헌금 받은 얘기가 그렇죠. 막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공천헌금을 가만히 있어봐. 그 옛날에 이수진 의원이 옛날에 그때 그렇죠. 통화했었잖아. 그게 CBS에서 했던 소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 이쪽 보좌관 우리가 그때 김현지 당시 보좌관 지금 애지중지 좌지운지 그 네. 유명한 현지 누나한테 우리가 그거 탄원서 줬었는데 그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목소리라도 그 당대표실에 탄원서 전달했어요만 나와도 뭐야 이게 지금 계속 축적된 이 의혹의 정점에 마치 김현지 그리고 그 위에 마치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목소리 나오냐가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꼬꼬무야 꼬꼬무. 꼬꼬무. 진짜 실점에 그냥 보좌진하고 감정 싸움으로 시작됐다가 그러니까 멸망전이 돼버렸어. 그 이제 둘 멸망전이죠. 중에 네.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그리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러 당을, 사람한테 지금 막 네, 정말 이게 불똥을 튀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있잖아요. 이걸 녹취 파일을 입수를 MBC가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사퇴 안 한다라는 게 중론이었잖아요. 전 사퇴한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원내대표실에 네네.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맞아요. 때도 그렇죠. 안 한다 그렇죠.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때 MBC에서 빵 하고 이게 터뜨렸거든요. 강선우.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개인 김병기와 보좌진과의 어떤 뭐 진실 싸움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당의 공천 문제까지 그렇죠. 이게 불거져 버렸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연이어서 지난 총선 공천에서도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누군가 네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실에 보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왜 그 돌고 돌아서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한테 그러니까. 갔냐? 그래가지고 김병기 의원이 요즘 탄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조용히 좀 계시고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거의 탈당을 하면서 그 CBS 나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 왜 예. 그러냐면 이수진 의원이 어찌 보면 약간 그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말의 무게감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에 폭로가 나요. 왜냐면 저는 화풀이 같았었고 그냥. 아니 왜냐하면 네. 취권 이수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자꾸 말씀하시는 네. 게 약간 음주하시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 약간 같다. 뭐 약간 그게 이제 뭐 공황장애 그런 게. 약을 먹었다 뭐 그랬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설이 있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휴 낙천자가 뭐 그냥 저런 얘기 그냥 하나보다 그러니까. 흘려들어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세간의 이목을 못 끌었으니까 근데 꼬꼬무 김병희 선생이 이걸 다 소환한 거예요 지금. 와 이게 다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게 맞았구나. 이수진이 정말 그때 대단한 얘기를 했었구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어요, 진짜. 아니, 드라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거는.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나요? 뭐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나요? 어이다. 아니 그리고 보통 요새 네. 넷플릭스 등 이 OTT 드라마들은 요새 주로 12회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근데 12회짜리라는 거 알아. 그래서 이제 다음 회가 끝나는구나 하는데 이거는 내일 안 끝나. 이거 새로운 오늘 거 끝났는데 나와요, 어떻게 새로운 내일 거. 또 나와. 네. 그죠? 야 이게 정말 제일 최고의 꿀잼이거든요. 시즌 1 끝났는데, 시즌 1 끝나서 선배 너무 서운해요. 걱정 마, 김 기자. 월요일날 시즌 2 개봉이야. 진짜 오늘 또 개봉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 월요일날 거죠. 개봉도 안 해. 끝났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밤에 개봉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네. 김병기 의원과 이혜훈 지명자가 그러니까요. 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갱신하면서 진짜 새로운 뉴스를 정말 이 정치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야. 정말. 진짜 정리하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예요, 지금. 자, 우리 열심히 짚어볼게요. 네. 이제 예. 진짜 열심히 또 짚어야죠. 자,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그때,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통화한 거 있는데, 우리 보좌관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구 의원들한테 2020년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이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 받았다는 건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 녹음 내용이 저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현재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봐. 기다리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리액션을 줄만 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리감찰단으로 이거 넘길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당대표도 그런 결정을 내려서 방향을 가른말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얘기 안 되던데 치우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녹음이 터지면 저희 당대표한테 보고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윤리감찰단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틀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들었냐 안 들었냐? 대통령실에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된 거죠. 대통령이 당시 네. 대표 시절에 네. 확인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이거 그냥 물어보는 봤을 것 같아요. 이거 네. 한번 확인해 봤냐 사실관계. 네. 그래서 뭐 본인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걸 대통령이 김병기 의원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대표라도. 네. 혹시 뭐 의원님 돈 받으셨어요? 이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했겠죠. 김병기 의원이야. 네. 제가 받았습니다. 가져왔던데 받아가지고 돌려줬어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저는 대표가 인지는 했더라도 뭐 이것을 뭐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덮으라고 했거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있다고 보여요.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도 이런 투서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예. 선거 앞두고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네. 예, 예. 당에서 중앙당에서 이런 건 사실관계를 일단 시급하게 확인을 해본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실에서 이런 거 확인 안 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실관계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김현지 당시 보좌관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수진 의원실에서 들어왔는데 계속 1차, 2차, 3차 확인이 들어오네. 네. 야 이거는 얘네들이 그냥 넘길 게 아니구나. 그리고 보니까 거의 돈 막 3천만 원이 써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지금 그 탄원서에 그것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 부인이 네. 그 업주비. 업주비 네. 그러니까 막말 우리는 네, 네. 구의 부의장 법과 뺏어다 유용한 본인이 착복한 혐의까지도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네. 이게 상황이 심각한데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결국 그 보좌관한테 김현지 당시 보좌관 지금의 애지중지 좌지우지 김현지 실장이 네. 당시에 당 대표에게 보고됐어요.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이 의혹이 뭉개지는 이 정말 불똥이 튀기는 이 선상에 김현지, 이재명 지금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두 사람이 당시에 딱 포진해 있었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녹음 나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김현지까지는 보고가 됐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했더라고. 팩트라고. 팩트를 왜냐면 이걸 까버리면 녹음 파일 까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다 까버리면 그것도 애매해지니까 확인하신 것 같아요. 여기 법카 관련 내용도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법하니까.
2024년도에 김현지 실장, 씹은 김현지 건 보좌관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네. 뭘 법카 쓴 거 가지고 이걸. 아니죠. 김혜경 여사가 법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그러니까 했는데 백브리핑 때문에 말하면 자신들은 청남공화국에선 이런 건 아무 일도 아무 아니야. 일도 아니었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네, 아니 그게 아니 그거지. 네. 그러니까 그 뜻인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는데 김혜경 여사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네. 민주당 또 복카 터졌네? 김혜경 여사 원 그다음에 아니, 여기 투 김병기 자신들은 배우자 그게 아무것도 투. 아니라고 생각해. 쓸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좀 그랬나? 이거 그냥 웃자고 네.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면서 해보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줬는데 돌려줬네. 심지어 돌려줬으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아이고 생각했을 수 석달 있어. 다섯 진짜. 달 이자 얼마 된다고? 이자 얼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제가 어쨌든 뭐 이제 네. 하여튼 문제는 이 뭉개지는 이 상황 김병기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혹을 그 당시에 꼬리를 딱 자를 수 있었는데 초동 지남에 실패하게 된 그 과정에 하여튼 김현지 보좌관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게 지금 추미애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아, 그걸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면 김병기 의원은 원래 친명계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친문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저 대학 출신 대학이 경희대예요. 예, 경희대 동문이시죠. 아, 네. 그 자랑스러운 경기동문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정치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리고 지난번 대선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캠프하고 연결돼 있는 걸 절 확인을 못했었어요. 거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부터 중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그 국정 어떠한 이런 일 처리를 잘한다는 당내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공천을 할 때 상대방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잘 휘둘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친문계를 청산하는데 비명 행사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었어요. 가장 벼린 칼이었죠. 네. 싹싹 잘라내는 그러니까 칼. 왜냐면 이분은 운동권에 빚이 없었거든. 그렇죠.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운동권 잡으러 다녔던 그치? 사람이지. 내가 그런 건 잘해. 네. 그리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뜻에 따라서 비명 행사를 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네. 본인도 그걸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하나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김병기 의원 이런 사람인데 공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당연히 줘야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탄원서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타면서 줘야죠. 진짜 어찌 보면 우리 김병기 의원이 일을 잘하는데 이런 좀 투서들이 많더라. 그냥 단순 투서로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 규명도 그러니까 탄원서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은 윤리감찰단을 살짝 스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네. 그 뒤에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있었을 수 있다. 저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요, 예. 진짜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 분석을 하신 것처럼 기존 주류를 총선에서 전부 컷오프 시키고 당을 친 이재명계로 재편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칼을 휘둘렀다가 이제 위기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약점 잡힌 사람을 부린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